네, 시사콜콜 2부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얘기를 강경훈 기자가 좀 준비해 주셨죠? 네. 네. 뭐 지금 거의 휴전으로 가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어떤가요, 지금? 일단은 뭐 지금 우리 시간으로 2시, 네. 2시 8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금부로 이 시간부로 휴전이 발효됐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나서 방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네네. 뭐 휴전에 동의한다. 뭐 이런 입장을 남겼고요. 상황을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전쟁이라는 게 딱 종료하고 이제 그쵸. 그만 이러는 게 또 아니라서 좀 뭐 여기는 근데 미사일로 싸우기 때문에 미사일 안 날리면 되는 거거든요. 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전쟁 상황 뭐 좀 대략 살펴보면은 어제 기준으로 그 이란 국민 사망자가 최소 400여 명. 그리고 부상자 3,000명이 넘고요. 아이고. 이스라엘의 첫 공격이 6월 13일. 주말 지지난 주말이었죠. 그때 시작돼가지고 처음에 이란 내부의 군사기지랑 핵시설, 그리고 고위 지도부 은신처를 포함해가지고 한 100곳 이상을 겨냥해서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 인적 피해가 좀 있었어요. 그 유명 주요 인사들이 많이 사망을 한 거죠? 군사 참모총장, 이란 정규군 참모총장이랑 그 혁명수비대 사령관, 꽤 높은 최고위급 군수 내부죠. 그리고 핵 프로그램 개발 과학자 14명 이렇게 사망했고요. 그 외에 또 사망자가 대부분 민간인이라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이스라엘이 이제 민간인 학살의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 가자에서도 계속 지금 학살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고. 그리고 이날 첫 공격 이후에 이란이 이제 즉각 대응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미사일 대응을 했고, 지금 최근까지도 계속 간헐적으로 미사일 드론 그런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양측이 좀 상당히 피해가 뭐 미사일 공격이니까 사실 네네. 이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여기 개입했단 말이죠. 예.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을 하면서 좀 상황이 확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빠르게 더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계속 이스라엘은 미국을 계속 끌어들이려는 좀 입장이었어요. 그쵸.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좀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뭐 어떻게든 말려 들어갔습니다. 트럼프가. 그래도 지난 주말에 원래는 한 2주 정도 좀 간을 볼 거라고 이렇게 국내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었는데, 네네. 왜냐하면 그 항공모함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면 미국이 실제로 폭격 이후에 전쟁에 개입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항공모함이 가까이 있는 상태가 돼야 되고, 이제 이동하는데 지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게 한 2주 정도로 봤어요. 근데 그냥 스텔스, B2 스텔스 폭격기로 그냥 때려버렸고. 네, 주요 핵시설 3곳에 벙커버스터 GBI-57을 투하했습니다. 이게 13.6톤짜리 초대형 폭탄인데, 어이구. 이 스텔스 폭격기 6대를 동원해서 이제 12발을 부었습니다. 네. 이게 공격 당한 다음 날,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인데요. 이란이 카타르랑 이라크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제 미국 공격이 이루어졌으니까 미국에 대한 대응 차원이죠. 요거는 좀 예상이 됐던 거였어요. 미국이 개입했을 때 그 중동에 미군 기지가 꽤 많습니다. 약간 그 인력으로 보면 한 9만 명 규모 꽤 있네요. 주둔하고 있고요. 이라크, 카타르, 뭐 사우디 이런데. 그래서 이 공격이 있자마자 트럼프가 개인 SNS죠. 트루스 소셜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은 매우 약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했다. 이게 뭔 말이야? 약간 좀 조롱 아니에요? 약도 올리면서 트럼프 특유의 그 화법입니다. 조롱 아니야? 그리고 이제 2시간 정도 후에 이 글을 올리고 나서 2시간 정도 후에 한국 시간은 오늘 아침 7시 정도였습니다.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 합의가 있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렇게 썼습니다. 여기 단서가 있었는데요. 그 이스라엘과 이란이 진행 중인 최종 임무를 완수할 때, 그 시점에서 전쟁은 종결될 것이라고 했고,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할 거다. 네. 그리고
12시간째 되는 그 시점에 이란도 공격을 멈출 거다. 이런 취지로 썼습니다. 예. 이게 뭐 합의가 된 내용인 것 같긴 한데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약하고 효과적이라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14발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12발을 썼다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12발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효과적이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을 한 거다라는 것이고 뭐 확인해주진 않지만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에 통보를 했다. 미리 사전에 네, 얘기를 통보를 해주고 했고. 공격을 통보했다. 그러니까 요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란도 날아오는 약간- 게 알면 그 패트리어트가 못 맞출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불시에 날아오니까 그거를 못 맞추는 거지. 그리고 초음속탄을 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맞출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스텔스 폭격기에서 그러니까 B2에서 나온 거는 이 벙커버스터라는 게 굉장히 결정적인 거였고 그 이스라엘이 요구해 왔던 거죠. 그 미국만 갖고 있는 거니까 벙커버스터라는 게 뚫고 들어가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강화 콘크리트가 있을 때 약 10m 정도를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m 정도 되는 벽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걸 뚫고 들어가서 터져요. 아이고. 근데 지금 이란의 주요 시설들이 약 100m 정도에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프로도에는 아마 그 0.5km 나옵니다. 500m. 그러니까 주요 곳 세 곳을 떨었다는 얘기는 네 발씩 그냥 산술적으로 나눈다면 네 발씩 떨어뜨렸다는 것이고 10m라면 40m 정도를 뚫고 들어갔어요. 30m에서 40m를 한 곳에 계속 그러니까 한 번 떨어뜨리고 여기가 터지고 그리고 거기에 다시 떨어뜨려서 또 파고들어 이런 걸 했을 테니까 3, 40m를 파고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것으로 그 시설들을 파괴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서로 확인을 안 해주니까 파괴됐다 안 됐다를 확인을 서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괴됐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방사능 누출이라고 하는데 방사능 누출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 누출이 됐다면 파괴된 거고요. 누출이 안 됐다면 파괴는 안 된 거니까 이제 그걸 서로 뭐 알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린 더 쓸 수 있어 라는 것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우린 전쟁할 생각이 원래 없었는데 어쨌든 대응 사격을 한 것이고 그것으로 종결. 여기서 더 나간다면 아주 파국적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라 양쪽도 네, 그래서 일종의 약속 대련 주고받은 셈이 된 건가요? 약속 대련이라기보다는 미국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거죠. 아 그래요. 네. 뭐 어찌됐건 지금 트럼프가 휴전을 합의했다, 완전한 휴전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트럼프 말대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어때요? 지금 분위기는 좀 이스라엘이랑 이란 양쪽이 공식적으로는 한동안 반응이 없다가 방금 이제 지금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네네네. 좀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동의한다 이런 취지로. 그 전까지는 계속 주고받았습니다. 그 미사일 주고받고 심지어 그 이란 드론이 그 뭐 이라크에 있는 바그다드 쪽에 미군 전력들이 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좀 미군 시설인도 폭격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고요. 근데 이게 그런 좀 보면서 그런 걸 좀 보면 알 수 있겠다시피 그 전쟁이라는 게 좀 딱 멈추자 해서 그렇죠. 휴전 협상 기간에는 기본적으로 오가고요. 계속 그렇죠. 예. 하면서도 그렇죠. 한국 전쟁 때도 이제 그쵸. 고지쟁탈전 했잖아요. 네. 근데 뭐 재래식 전투는 또 그런 건데 이 전쟁은 지금 미사일이 오가는 상공에서 그런 전쟁이거든요. 따로 다소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합의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죠. 양측의 의지만 있으면. 근데 또 뭐 알자지라라든지 이제 테헤란 현지에 나가 있는 그 네. 현지 전문 기자들 말로는 그 트럼프의 발표가 있은 지 1시간 이후, 2시간 이후 뭐 상황에서도 계속 테헤란 수도 전역에서 그 요격과 방공 시스템이 작동하는 뭐 그런 폭발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해당 기자는 그 현장의 현실은 이스라엘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이란 측의 추가 보복 반응을 이제 유도하는 조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라크 타지에 타지 군부대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미군 시설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
바그다드 국제공항 내에 있는 비토리 베이스 컴플렉스라는 이제 그쪽에 공격받았다는 리포팅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리포팅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트럼프가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일지 이런 것들이 좀 관심사였는데 이제 트럼프는 별다른 반응은 없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란 입장에서는 그 핵시설 3곳이 공격받았잖아요. 물론 그게 어느 정도의 타격이 받았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지만은 미국이 꽤 고도의 전력을 투입해서 이제 투하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추려는 지금 차원의 그런 대응이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도 그냥 묵인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어찌됐건 진짜 싸우겠다 했으면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사전에 통보 같은 거 없이 그냥 했을 텐데 그렇죠. 어찌됐건 그것도 이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하는 거지 진짜 이 전쟁을 이어갈 생각은 없다라는 걸 네. 어쨌건 통보를 미리 하면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 그런 상황이고요. 그 어쨌거나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거를 장기전으로 끌고 갈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역시도 그렇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 텔아비브 도심에 지금처럼 엄청난 폭격을 당한 전례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자산들이 부동산 자산들입니다. 국민들이 이게 지금 여기 문제가 골치 아파집니다. 폭격이 장기화되면 그렇구나. 네,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뭐 미국도 장기전을 원하지 않죠. 그렇죠. 네. 미국은 또 그렇겠죠.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단기전으로 끝내고 그 단기전 안에 이란에 엄청난 좀 피해를 입혀서 이제 백기투항을 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게 지금 달성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아까 이란 측 입장은 좀 나왔다는 네네,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쪽 입장도 나온 게 있나요? 지금? 예, 방금 한 1시간 30분 전에 네타냐후 총리가 그 합의에 동의한다. 네, 휴전에 그렇게 동의한다. 얘기했군요. 그러면 이제 뭐 거의 이게 크게 거기서 뭔가 새로운 뭔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대로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아 보이는 거죠? 예, 뭐 그렇게 되는 게 좋은 상황인데. 또 어떻게 보야 될지 그쵸. 모른다. 네. 아니 근데 이건 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전에 네. 왜 그 이스라엘에서 네. 뭐 아이언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자기들은 뭐 방어 체계 완벽하다 하면서 뭐 영상도 굉장히 막 화제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네. 뭐 날아오는 거 다 맞춥니다, 이렇게. 어, 홍보 영상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홍보 영상이구나. 그거 보면서 엄청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걸 왜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된 건 작동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좀 방어 체계 자체가 좀 생각보다는 좀 잘 안 됐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그 뭐 반군들이 쏘는 어떤 그런 재래식 무기나 그리고 물론 재래식 무기 대응하는 건 아니지만요. 네네. 그쪽에서 좀 쏘는 미사일들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란에서 쏜 미사일의 성능은 또 좀 달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꽤 많은 도심에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됐고, 네네. 뭐 그런 영상들이 나가는 거는 이스라엘 쪽에서는 좀 통제를 했는데, 자기들이 폭격 당하는 거. 실제로 이제 좀 공개되는 영상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확인한 것도 약간 네. 꽤 있었고요. 그걸 봤을 때는 요격률이 이제 홍보했던 것만큼은 아니다. 물론 맞추기도 하는데. 완전히 이 막아주진 못했군요. 네,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금의 웬만한 요격은 대부분 스커드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스쿼드가 뭐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들 보유하고 있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미사일. 근데 이거를 뚫는 것으로 이제 개발되는 게 각국들이 세계 군사 강국들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게 이 요격을 깨기 위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대부분 도입을 했어요.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공중에 올라갔을 때 마하 12로 날아가고 지상에 근접했을 때 마하 5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하 5. 그러니까 음속의 5배. 보통의 미사일하고 속도가 완전히 달라서 그것을 요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죠. 한국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보유하고 있고 웬만한 군사 강국들은 대부분 개발을 마친 상태고 이란이 아마 가장 최근에 개발한 것으로
다른 나라들도 다 있는데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북한도 있고 다 있는데 이란도 아마 개발했다라고 선포를 했었는데 이번에 쓴 거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진 미사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이란 거냐 러시아 거냐 중국 거냐 북한 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이란은 보유하고 있었던 건 사실로 보이고 또 하나는 드론을 같이 띄웠다는 거예요. 미사일이 날아가는 그 궤도 안에 드론이 같이 떴기 때문에 이게 방해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그 요격의 그 명중률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했을 거라 뭐 그런 효과 국제 군사적으로 본다면 아이언돔이 이제 100%일 수는 없는 데다가 이제 그런 다음 스텝의 무기들이 어쨌든 동원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는 아이언돔도 비싸고요. 극초음속 미사일도 비쌉니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완벽한 방어 체계는 없다. 이걸 이제 이스라엘이 이번에 좀 실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느낌이 약간 다를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9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란의 인구는 9천만 명이에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규모로, 그러니까 어떤 느낌, 그러니까 사상자의 느낌 자체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훨씬 타격이 세요. 이스라엘에서 민간인이 사망했을 때 타격이,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고 죽음을 대하는 그 국민들의 정서도 약간씩 다르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리적 타격은 굉장히 특히 그 수도에서 그게 벌어졌기 때문에 뭐 더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면적도 차이가 많고 거기에 되게 밀집돼 있습니다. 인구들이 다. 그래서 부동산 뭐 이겠죠. 아니 근데 좀 어이없는 게 이스라엘이 어쨌건 먼저 공격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당한 게 어제 생각보다 더 많이 당했다는 건데 자기들이 왜 공격을? 아니 뭐 숫자로 봤을 때는 이란이 피해가 크긴 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느끼는 게 아마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어찌됐건 그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왜 공격을 왜 해가지고 심지어 그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 또 이란과 미국이 핵 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왜 굳이? 그 트럼프가 지난 4월에 이란 측에 사실상 협상을 강요했습니다. 강요했어. 네. 그래서 오만을 중재국으로 넣어가지고 이란은 이제 트럼프를 이제 미국을 못 믿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오바마 때 협상을 성사를 시켜가지고 이제 뭐 잘 가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당선되고 나서 깼어요 이거를. 혼자 나왔어 이 협상에서. 그렇군요. 네, 그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만이라도 중재국을 넣자 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 네네. 그 또 심지어 트럼프가 시한을 60일로 못 박아버립니다. 네, 일방적으로. 야, 진짜 자기 그러고 나서 5차례 정도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그것 자체로 이란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이 상하는 협상이었던 거죠. 네네. 사실 이란으로서는 협상에 응할 이유도 없었고, 근데 반면에 이제 좀 미국을 좀 극복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6월 15일에 6차 회담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가 사실상 마지막 회담이었거든요. 그 회담에서 결렬이 될 때 아마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공격할 거다. 이런 좀 관측이 사실상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라크 주재 대사관 직원을 좀 감축하고 있다는 소식도 흘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실제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을 거다. 그래서 매우 임박했다는 점이 시사가 됐고 이란 측도 고위 관리 입을 빌어가지고 중동 지역 미군 자산에 대한 공격 가능성 이걸 언급하면서 긴장이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아니 뭐 이란하고 지금 미국과의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왜 공격? 미국이 이스라엘을 이용하는 거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미국을 이용하는 거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좀 이스라엘은 적극적이에요. 해달라고 계속.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제 공동의 이란에 대해서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어요. 궁극적인 목표. 이제 이란 신정 정권을 붕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동의 지배력을 좀 온전하게 좀 행사하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란 나라 자체가 영토적으로 되게 온전하고, 그리고 정권 자체에 좀 기반 자체도 탄탄하거든요.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뭐 시리아, 리비아 이런 데를 미국이 공격할 때랑은 좀 약간 다릅니다. 이제 상대 자체가 질적으로 다른 상대입니다. 아, 좀 단단한 그쵸. 나라라는 거죠? 중동에서 나라도 제일 크고 사우디나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큰 나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중동에서는 이제 이란이 골칫거리인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렇죠. 미국은 이제 특정 지역의 강대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썼던 주요 전략이 이제 해당 지역에서 견제 세력을 만들거나 그리고 견제 세력을 이용해서 대리 전환을 하거나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최근에 있었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가 일종의 대리 전환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만이나 뭐 홍콩, 뭐 중국 소수민족들을 이제 중국 정부에 저항하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남미 국가들에서 이제 쿠데타를 좀 일부러 이렇게 사주하는 이제 물적 뭐 이제 군사 지원도 하고 그 뭐 재정 지원도 하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쪽은.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 이건 좀 이상한 일은 아니죠.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 이란이 그렇게 좀 네. 괘씸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막 나쁘게 보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옛날에는 뭐 미국이 사이 좋을 때도 있었다고 네. 하던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도전이 이제 러시아랑 중국이거든요. 과거에는 소련을 중심으로 이제 공산주의 세력이었는데, 지금 소련 몰락 이후에는 중국, 러시아가 이제 재기하면서 완전히 좀 라이벌이 됐고, 그들과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한 세력이 중동에서의 이란인 거죠. 약간 북한 같은 느낌인가?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슬람 신장주의 진영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이란이 그 진영을 매우 강력하게 지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괴뢰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입장에서 네,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과 계속 대치하고 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하마스,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 이렇게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 이제 이슬람 반제 세력들이 이제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국이 중동에서 좀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질서에 좀 저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세력들은 이스라엘은 마찬가지고 이제 중동 내에 미군 전력에 언제든지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력들이고요. 미국으로서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랑 군사적으로 붙을 수 없는 것처럼 이란이랑도 전면전을 하긴 좀 어려운 물리적 상황입니다. 근데 이 중동 지역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었던 거죠? 네. 1979년 이제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성공한 이후에 1980년에 이라크가 이란 침공을 하는 거를 좀 묵인했었고 8년 동안 전쟁이 진행되는 걸 좀 부추긴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90년에는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미국이 이제 이란과 이라크를 모두 이제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이중 봉쇄 정책으로 전환해가지고 걸프 지역에서 이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했고요. 그리고 그때 나토 사령관이었던 웨슬리 클라크 장군이 2001년 그 9.11 테러 직후에 부시 행정부 신보수주의자들이 이스라엘에 유리하게 좀 중동을 재편하려고 했던 계획을 세운 사실이 있었다. 그걸 좀 폭로한 일도 있었습니다. 오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정권 이제 붕괴되고 나서 그 이라크랑 레바논, 시리아 이런 무슬림이 다수인 7개국을 침공해서 이제 해체할 계획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네. 그 이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국 이익에 맞지 않은 뭐 지역 정부를 좀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려는 이제 하기 위한 공조를 계속 해왔던 거. 뭐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 이란은 그러니까 지금의 체제가 이제 이른바 2차 대전 전후 체제라고 하잖아요.
2차 대전 전후 직후에 이란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중동의 대표적 친미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란에 한국에 강남에 테헤란로가 있잖아요. 그쵸. 테헤란이 이제 이란의 수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있느냐? 있죠. 그러니까 자매 결연을 맺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의 이란, 극동의 한국, 대표적인 친미 국가. 아. 그랬던 때가 있었네. 미국의 꼬봉. 오,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그래서 이란을 중동의 헌병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세운 중동의 헌병. 중동의 이제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지키는 나라. 이게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란은 왜 사우디나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보통 중동 사람이라고 하면 복장이 있잖아요. 그 약간 히잡 쓰고 이렇게. 히잡은 여성이고. 아, 네. 어쨌든. 남들도 이제 긴 그 담요 같은 거 이제 덮고 다니는 이런. 데 이란의 남성들은 그 복장이 아니에요. 이란의 남성들은 그냥 양복 입고 다닙니다. 양복 입고 다 이거 안 쓰고. 터번도 안 쓰고. 네, 그리고 그 이란은 최근에 신정 이런 그 종교적 색채가 훨씬 더 강해지면서 다시 강요하기 시작하긴 했는데 히잡을 벗은 여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개방된 나라,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적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그 미국식 민주주의, 뭐 정확하게는 그냥 자유민주주의적 성격도 굉장히 강한 나라여서 중동에서 가장 선거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서도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슬람 공화국이 된 거거든요. 그 전에는 왕정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친미 국가였을 때 왕정 체제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등학교 진학률이 70%가 넘어요. 네. 굉장히 교육열이, 그러니까 한국이랑 약간 비슷해. 네. 꼬붕 시절에 그 발전지향적이고, 그리고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자긍심도 굉장히 강해요. 진짜 비슷하네요. 페르시아 민족이잖아요. 굉장히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치.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억 저편에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야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석유를 기반으로 굉장히 경제 성장이 빨랐고 중동 내부에서도 그런 나라였는데 이게 이제 이슬람 혁명 이후에 그 미국하고 이제 어싸게 됩니다. 특히 사건도 벌어졌고요. 그 뭐 인질 사건 이런 것들도 좀 벌어지면서 대표적 미국은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나라가 됐고 이란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이기도 했고 그 이후에 수십 년이 흐르는 과정에서 중동 지역에 있는 반미 세력들을 지원하는 게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가 된 거고 네. 그러니까 돌아섰으니까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했을 때 미국은 초배신자 응징하자.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은 늘 그래요. 친미인 사람이 반미가 되고, 반미인 사람이 친미가 돼요, 막. 그 동네에서. 누구를 밀어주느냐, 미국이.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반미였다가 대표적인 친미로 돌아서고. 대표적인 친미, 그러니까 이라크가 이제 이란을 공격하니까 잘 됐네. 싸워라. 무기 내줄게. 그게 이란 이라크 전쟁.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쵸. 그러다가 우리가 기억하는 건 걸프전이라고 해가지고 이라크를 개박살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얘네가 이제 미친 짓을 하고 또 돌아다니니까 얘네를 조져야겠다. 미국은 이제 그러고 다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중동에 있는 여러 이제 정치 세력들이 성장을 하는 과정에 이제 그 반미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은 여기서 떠나라. 이런 걸 이제 지원했던 게 이제 이란이었고, 이거랑 얽혀 있는 게 이슬람이라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사실 시온주의라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자기네 땅으로 만들겠다는 정말 전 세계 듣도 보도 못한, 거긴 성경에서 우리 땅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갈 거야. 이래가지고. 저 무슨 헛소리냐 했지만 서구에서 다들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가자. 그래서 전 세계에 역사상 있지 않았던 이상한 국가가 형성이 됐는데 이들은 이제 이슬람하고는 도저히
그 이교도들이니까 쓸어버려야 될 대상이라서 좀 쓸어버리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거에 반대하는 모든 이슬람 세력하고 싸우겠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생각이고 그러면 그렇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그러고 싸우고 다니면 뭐 무기 대줄게 싸워. 이게 미국의 필요할 때는 이스라엘하고 이제 그렇게 좀 했다가 또 적당할 때는 말리는 척 했다가 이게 미국이 하는 행태여서 미국은 어디 가서나 그래요. 어디 가서나 그렇고 그래서 꾸준히 친미인 나라들이 좀 있고요. 한국, 우리? 일본, 대만 그치. 뭐 이런 꾸준 남미도 보면은 친미였던 사람이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반미 국가가 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게 됐고 이란하고 그렇게 된 지 오래됐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란이 작은 나라가 아니니까 9천만 명. 안전을 택하려면 그러니까 친미 국가가 될 수 없는 이 조건에서 핵 개발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핵 개발하는 와중에 이제 미국이 못하게 하고 뭐 하고 뭐 하다가 협상을 한번 해서 그러면 우리 이란 입장에서는 투자가 들어오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게 목표니까 두바이가 별로 멀지 않아요. 이란에서 그 바다 하나 딱 건너면 저 앞에 두바이 보이거든요. 저 시골 바가지가 지금 돈을 갑자기 쓸어 담더니만 맞아. 그런 날 그런 거죠.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 동네 대빵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 걸로 본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놈의 지긋지긋한 전쟁이나 이런 것들 좀 끝내고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오바마 시절의 핵 협상이었던 것이고. 근데 그게 이제 트럼프가 박살을 내버린 거죠. 그러면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뭐 이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협상을 깨고 나서 어쨌건 이 핵협정에서 트럼프가 탈퇴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JCPOA라고 그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 네네. 그래서 이제 유엔 안보리 5개국 상임이사국 5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그 플러스 독일 해가지고 6개국이 참여해가지고 한 건데 갑자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나가버립니다. 탈퇴를 해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뭐 이스라엘의 어떤 뭐 로비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그때 이란이 그 트럼프가 탈퇴함으로써 이란이 핵 능력을 좀 그 사이에 고도화하는 근거를 마련해줘 버립니다. 뭐 이제 합의가 깨져버렸으니까 이란은 그때 합의한 게 3.67% 우라늄 농축 제한을 받았거든요. 그 합의에 따라서. 근데 그거 없애버리니까 이제 더 고농도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뭐 60%까지 높이기도 하고, 그리고 400kg 이상의 이제 농축 우라늄을 비축하는 데까지 이르는 상황입니다. 요거 숫자 나오니까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우라늄 순도 농축이 낮으면 그 무기를 못 만들어요. 아하. 그러니까 같은 우라늄이어도 농축 순도가 높아져야 한꺼번에 팡 터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그런 무기 같은 애를 발전소에다 넣으면 발전소가 터져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낮아요, 순도가. 발전소에서 돌리는 애는 낮으네. 소량으로 해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뜨거워 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건데 여기다가 무기 수준의 이 우라늄을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역으로 그 얘기는 여기서 나온 우라늄들을 농축을 해가지고 꾹꾹 눌러 담아서 한꺼번에 터질 수 있게 만드는 게 농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라늄을 농축한다 라는 것은 무기를 만들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농축 우라늄 시설이라고 불리죠. 너네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거지. 거기서 지금 순도 높이고 있는 거지. 이게 의혹이에요. 그럼 북한에도 그런 얘기하고 이란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럼 아닌데? 그럼 사찰받아. 그래서 너네 까봐. 어느 정도 농축하고 있는지, 얼마나 비축하고 있는지 까봐. 이런 거거든요. 이 양을 농축해서 많이 갖고 있으면 이건 탄두를 만들기 위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핵무기 하면 크게 3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라늄이 있는지, 이걸 농축하고 있는지,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 두 개가,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무기의 재료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기폭할 수 있느냐,
기폭, 폭탄으로 펑 터지게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실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웬만한 물리학자는 다 압니다. 그걸 실제로 기폭해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핵실험이라고 해요. 핵실험. 그러니까 보통 지하에다 묻어놓고 펑 터뜨려 보는 거죠. 그래서 왜 북한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핵실험이었던 것 같다. 맞아. 예, 뭐 이런 게 이제 핵실험이거든요. 이걸 해봐야 무기 성능을 자기들이 알게 됩니다. 무기 가능성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있는 게 운반체. 운반체 쏠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탄두로 그게 미사일이든 뭐 로켓이든 뭐 똑같은 건데 그냥 연료 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멀리 날아가는 걸 운반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그냥 일반 화약을 달았으면 미사일이 돼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되고요. 여기에 이 탄두에 핵을 달았으면 핵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이라는 건 똑같아요. 미사일이 휴 날아서 탁 박히면 안 터져. 기폭을 못하면 안 터져요. 이게 자동 기폭 장치도 있고 이제 이런 정도의 큰 규모의 기폭은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서 터뜨리거든요. 그러니까 핵 미사일은 지상에서 터지지 않습니다. 꽤 높은 데서 터져요. 탕 박혀서 터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화에서 보는 동그란 폭탄이 날아가지고 펑 터지는 이런 게 아니고 상공 몇 미터에서 터지게 돼 있어요. 터져야 쫙 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1km인가 2km 아무튼 그게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것이 그 기능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터트린다가 있고 그러면 거기까지 운반해 가서 터트린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 미사일 한 300km짜리 600km짜리에 앉아서 하면 자기 인근에는 핵으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대륙을 넘어서 할 수 있다. 대륙을 넘는다는 얘기는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그치. 태평양을 날아갈 수 있냐, 대서양을 건너서 날아갈 수 있느냐 이런 거라서 이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마지막 단계예요. 즉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느냐. 전 세계에서 이걸 갖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였는데 북한이 느꼈죠. 이 세 개를 다 보유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거 막 인공위성 뭐 실험이니 어쨌든 실험을 할 때마다 난리. 네, 그렇죠. 이제 북한에서 인공위성을 띄운 거라고 하고 전 세계는 미사일이구나. 똑같은 미사일 거니까. 실험하는구나. 똑같은 라고. 거니까 그런 거였고 핵실험은 이미 된 상태였고. 그러면 지금의 관심사는 북한은 얼마나 많은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느냐, 몇 기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계산이 되니까 그게 관심사고.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건 알고 있으니까. 미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란은 지금 농축 단계인 거예요. 아하. 그럼 아직 이걸 아직 핵실험 한 적 핵실험을 한 적이 없어. 핵 보유국이 아닙니다. 아하.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친 이유가 너네 농축하고 있고 그게 어느 단계까지 왔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 뽀개버릴 거야 라고 한 거예요. 너네 가지면 안 되니까 이걸 한 거죠. 이란이 원하는 건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3.67kg 해서 400kg까지 갔겠다. 이런 걸 민간 핵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민간에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원전도 돌리고 뭐 다른 실험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용도로 우린 이걸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한 발 더 나아가면 농축 자체는 무기를 만드는 거 국제법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농축 자체는 주권 국가의 권리다라는 게 이란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례가 있어요. 일본이 있어요. 일본은 무기를 안 만들지만 농축 우라늄은 굉장히 많아요. 우라늄 농축에 허용돼 있고 어느 정도 규모 사찰을 계속 받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왜 하고 있지? 왜 하고 있는 거야? 왜 하고 있는 거야? 언젠가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언젠가 만들 수 있는 나라인 거죠. 하지만 일본은 공식적으로 재무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무기를 만들지 않는 거지만 그 직전 단계에는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할 말로 일본이 지금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하면 아마 보름? 늦어봐야 2개월 내에는 핵실험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호. 이란이 약간 일본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보통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위협이 계속 실제이기 때문에 대신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했을 때는 국제사회의 어떤 그 제재라든지 이런 것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딱 그 단계 만들기 수 있는 직전 단계까지 이제
그 능력치를 올려놓고 어. 이제 위협이 이제 실제로 그렇죠. 이제 임박했다 했을 때 만드는 데는 기술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제 농축만 그렇죠. 충분히 돼 있으면은 그런 상황까지 좀 원하고 있는 거. 아니 근데 일본도 이런 거면 뭐 이런 데 문제 없는 거 아닌가? 일본은 친미 국가니까요. 해질서는 그 미국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이 보증하는 거잖아요. 승인을 얘네는 우리 허락 없이는 무기를 만들지 않아. 이거 더 나아간 나라도 있어요. 얘네는 우리 허락 없이 농축하지 않아. 그게 한국이죠. 우리는 그 이렇게 3.67도 안 됩니다. 네. 그래요. 미국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하려면. 야, 진짜. 그래서 우리는 수입을 하고 있죠. 농축을 하는 거. 아니 왜?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제가 반미 국가 되는 겁니다. 아니 일본도 하잖아요. 일본은 더 친하니까요. 진짜 충분히 친한 것 같은데. 과할 정도로 친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갑자기 생각나네요.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아주 많습니다. 거의 한 300개, 400개 정도 된 최대. 이미 핵무기가. 예. 최소한 80개 이상은 된다고 하고요. 아니 지들은 이스라엘 핵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무기가 없는 애한테 너네 핵을 핵이란 건 원래 만들려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때려 부숴야겠다 이렇게 한다는 아주 희한한. 핵무기는 원래 논리로. 그래요. 난 가질 수 있고 넌 가지면 안 돼가 이제 핵무기의 이제 기본인데 핵무기를 나는 힘 갖고 세고 있는. 너는 약하니까.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논의가 있기 전에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미 50년대 개발을 했습니다. 50년대, 60년대. 그래서 역시 그 선방이 NPT 좋네. 체제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핵 확산 금지 조약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은 보유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가 NCND 상황. 지금도 똑같아요. 응. 공식적으로는 핵무기를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고 확인되지 않아요. 옛날에 만들었고 계속 만들지만 누구도 사찰하지 않기 때문에 와. 다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갖고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어허. 그런 상태인 거죠. 공식적인 핵 보유국은 NPT에 서명이 돼 있고 그렇죠. 그런 상태여야지 지금 공식적으로 핵 보유. 그러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이잖아요. 그러면 핵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핵 기술을 수출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 만들도록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 중국 이런 나라들이고요. 그래서 그 기술을 원천적으로 넘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나라는 개발하지 않는다. 아니 그럼 이스라엘은 NPT에도 가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네. 사찰받아야 사찰도 됩니다. 안 받고 있습니다. 뭐야? 대체 무슨 뭐지? 아니 미국도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알고 전 세계가 다 그냥 알죠. 거죠? 네, 그걸 지금 묵인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서방 진행을 위선적이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어이없다. 특히 마크롱 같은 경우는 지금 이란 핵 프로그램이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만들어줬으니까. 왜냐면 이제 프랑스가 이스라엘 핵 보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 와, 진짜. 규모나 핵시설을 건설하는데 이제 비밀리에 적극적으로 도왔던 나라가 프랑스였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이스라엘 지원하려고 이번에도 공군 전투기를 이제 중동에 영국 기지들도 꽤 있습니다. 많이 뭐 여러 개 얘기가 있어요. 네, 파견했고요. 이스라엘이 그걸 만들 때 설계도는 미국에서 넘어온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얘기도 그랬을 있고요.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가식적이다, 전 진짜. 세계 이른바 서방 국가들이 다 도와서 만든 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거길 사찰하지 않는군요. 지들이 만들어준 거니까. 뭐 그런 애예요. 어. 우리의 귀여운 우리가 만든 근데 걔가 금쪽이네. 아주. 그쵸 완전 악마가 돼 있는 상태죠. 금쪽이네, 금쪽이.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를 이제 폭격하고 이제 민간인 다수 학살하면서 이제 국제재판소 이런데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회부됐거든요. 그런 상황 자체는 약간 좀 돌출 행동인 거죠. 서방 입장에서는 이게 실드가 안 되는 거예요.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뭐 서구의 그걸 등에 업고 지금 그렇게 커왔으니까 이렇게 막 만행을 저지를 만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좀 놀라운데 지금 이번 협상에서 네. 이란이 좀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건지 네. 입장이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란이 반강제적으로 협상 무대 테이블에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 사실을 좀 깔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협정에서 탈퇴했단. 그러니까 다시 정권을 잡고 나서 이제 협상을 하자고 한 거잖아요. 이 뭐 서방 언론에선 거의 언급되진 않은 건데 이제 이란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은 그 3차 회담에서 꽤 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세 번째 회담, 5차까지 진행되다가 6차 앞두고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그쵸. 이제 깨졌는데 3차 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란이 최대한 핵사찰을 수용한다. 뭐 이건 지난 오바마 때 한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란이 핵폭탄 10개를 제조할 수 있는 60% 농축 우라늄을 저농축 우라늄으로 좀 전환하거나 수출한다. 그리고 50%로 유지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민간 목적 농축 수준인 3.67%로 낮추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기술적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IAEA랑 협력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제 이란이 원하는 거는 이제 미국에 의한 각종 경제 제재들 이런 거를 좀 해제하는 거고 미국은 그렇게 해주기로 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합의안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네타냐후랑 통화를 했고 진짜. 그 이후에 트럼프가 180도 입장을 바꿨다. 야. 네. 그러면서 진짜 끔찍이네. 그래서 3.67%까지 이제 다 중단하라.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네. 야, 이스라엘 진짜 이게 뭐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도 주변에서 진짜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어우 저거 싶은 마음이 들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지금 어쨌건 이스라엘이 그 상황에서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6차 회담이 혹시나 이게 타결이 될까봐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6차 회담 앞두고 선제 공격을 날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원하는 효과가 좀 있었긴 한가요? 미국이 지금 그래서 미국을 끌어들이는 것까지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벙커버스터 핵시설에 투하를 하게 했고. 네네네. 근데 뭐 그게 실제로 아까 효과에 대해서는 뭐 확인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뭐 IAEA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시설 세 곳에 대한 공격 이후에 네. 외부 방사능 수치 증가 보고가 없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내부 깊숙이 들어가 있는 이제 핵시설에 대한 타격이 직접적인 타격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요거 들으면. 완전히 정말 그게 파괴가 됐으면 방사능이 이제 네. 유출이 됐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걸프 국가들 이란이랑 쿠웨이트, 이라크 그리고 뭐 사우디 이런 걸프 국가들 보고 같은 걸 보면은 이란 시설들에서도 별로 그 공격을 받은 시설들에서 방사성 물질 노출이 된 거로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약간 사전에 좀 방어 조치가 좀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직접적인 공격 그 피해를 좀 입혔을 가능성이 좀 낮은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 미국의 공세가 네. 어찌됐건 뭐 실질적으로 타격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피해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란 정권 차원에서는 좀 타격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 미국이랑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제 정권을 흔드는 거거든요. 그치. 예. 이제 약간 불안정한 사회로 만드는 이란을. 근데 이게 전혀 효과를 지금 못 보고 있는 상태.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이란 정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결집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서방 언론 같은 경우는 정부의 반감을 갖고 있던 좀 국민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긴 하는데 언플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약간 네. 외부의 적이 있으니까 네. 내부에선 더 좀 똘똘 뭉치고 이런. 네, 원래 좀 분위기가 세대 간 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좀 실제 정치 세력도 다양해요. 이란 같은 경우는 다른 중동 국가들에 비해서도. 그래서 이미 반정부 여론 같은 거는 뭐 이제 여느 국가랑 크게 다르지 않게 이렇게 형성돼 있는 상태였고, 근데 그 수준이 다른 국가들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심각하냐 그렇게 보면은 좀 그런 점에서는 좀 부정적이다. 오히려 이제 이 공세 이제 외세의 개입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격, 그리고 미국의 개입이 좀 국민들을 좀 이념과 세대를 불문하고 좀 응집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제 중동 좀 전문지나 이런 데서는 좀 그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평가인데요. 그러니까 이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란은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러니까 초반에 대표적 친미 국가였잖아요. 그러면서 사회가 굉장히 개방이 됐어요. 그리고 학구열도 높아서 지식 수준도 높아요. 그 얘기는 여러 가지 사상을 접한 나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체제, 그러니까 이른바 왕정 체제, 그러니까 미국 문화를 받아들인 왕정 체제가 있었고 이슬람 중심의 신정 체제가 공화국 이게 이상하게 뒤섞인 건데 희한하네. 신정 체제와 공화정이랑 이런 게 미국 정서를 가진 왕정 그리고 이슬람 기반의 공화국 이거를 이제 어쨌든 쭉 경험해온 나라인데다가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력들이 이제 다 존재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부딪히고 늘 투표를 하고 늘 이 선거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반체제 인사들도 많아요. 신정체제니까 신정체제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자유주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사람들까지 다양한데 또 한 축으로는 그것은 내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동의 수많은 나라들이 외부에 의해서 외과 수술식으로 나라가 뒤집히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 망해요. 맞아요. 그걸 다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반체제 인사들도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지 미국은 손을 떼라. 그러니까 아무리 자유주의 뭐 이런 걸 지향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손을 떼라. 우리한테 뭐 그 외부에서 외부가 개입해서 무슨 일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그냥 얘기를 해요. 그거에 대한 반갑이 되게 큰 나라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윤석열이 쿠데타에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럼 봉준호 같은 사람 망명할 거 아니에요? 누구? 봉준호 같은 사람 망명한다면 반체제 인사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한국에 있으면 죽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박찬욱, 봉준호 둘 다. 어쨌든 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런 외국에서 반체제 영화도 막 만들고 막 이런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은 손대지 마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외부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거나 그러지 마라. 우리 민중들이 알아서 다시 우리는 그걸 극복한 역사가 있고 그것을 해낼 것이다라고 얘기 안 할까? 할 겁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실제 일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옛날에 하던 식으로 다른 나라에서 그런 거 하거든요. 막 남미에서 막 쿠데타 해서 이제 군부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쿠데타 일으키고 막 나머지 싹 쓸어버리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시도할 거다라고 보는데 그런 세력 그걸 원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약간 먹히는 나라가 아닌가. 그리고 한국하고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곧바로 내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 이란의 혁명수비대라는 조직. 정규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예비군. 예비군인데 우리 같은 예비군은 아니고요. 상당한 공격력이 있는 상설적 군사 조직이긴 해요. 정규군이 아니지만. 이번에 사망한 사람 중에 한 명이 혁명수비대 사령관.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이 200만에서 300만으로 추산이 되고 실제 전력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규군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중에는 뭐 탱크를 몰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포를 다루는 사람도 있고 육군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이 이 이란 군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못해요. 거기는 약간 이념적으로 뭉쳐있는 집단이거든요. 예를 들면 정규군은 이제 각종 다양한 실제 이란에 많은 세력들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다 이제 징집돼가지고 가는데 거기는 반세속주의자들, 예. 신정 정권에 이제 충성하는 그렇죠. 그런 세력들로만 이렇게 돼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죠. 이걸 어떻게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를 둔 채로 어떻게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여기 가서 쓸어버리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 내의 반체제 혹은 개혁주의자들이 하는 것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 내부에서 혁명이 일어나든지 우리 내부에서 선거를 통해서 바뀌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외부에서 들어와서 쿠데타 일으키거나 저 정권을 몰락시켜가지고 다른 정권을 대리로 세우거나 이런 것들은 아마 이란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공통된 정서기 때문에 정치 세력을 막론하고 네. 그건 한국하고 약간 다르죠. 한국에서는 오십시오 뭐 이런 세력들 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일제 시대 때부터 그래왔던 세력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기 들고 흔들잖아요. 어쨌든 뭐 이스라엘기 대체 뭐야?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울 거다라는 평가가 좀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럼 우리 지금 가만히 있으면 한 번도 안 나온다.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2부에서. 계속 하시죠. 네. 우리 느낌 있잖아. 이렇게 끝나갈 때라는 걸 인지하는 거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 5분 내에 끝날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한마디도 저희 못하는 있습니다.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뭔가 생각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결과적으로. 좀 핵 억제를 시키려고 했던 건데 지금 안 될 것 같죠? 그렇죠. 해극자라는 게 애초에 일종의 구실 같은 거였고요. 구실 같은 거였는데 오히려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더 좀 강화시키는 좀 이란에 그런 구실을 줄 걸로 보여요. 특히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자체가 이스라엘도 핵 무장국이잖아요. 미국은 세계 최대의 핵 보유국가이고 그쵸. 핵 무장국 두 개가 동시에 비핵 국가의 군사적 공격을 간 사례인데 이건 최초입니다. 역사에서. 네. 이 기록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또 유엔 헌장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법과 NPT 규정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해석에 따라서. 네네. 그리고 이란 뭐 국가 좀 안보 외교위원장을 지냈던 이제 중동 전문가인데 이제 뭐 호세인 무사비안 뭐 연구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중동 소식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은 이번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이 NPT의 실질적 가치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다. 이란이. 그리고 NPT의 유해함을 확인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NPT 가입을 포함한 이제 핵 전략을 이란이 제고하게 되는 구실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인 거죠. 좀 꽤 이거는 만약에 실제로 이거는 현실화 된다면 좀 미국의 전략을 완전 실패한 거가 되는 완전 거죠. 망한 거 이스라엘과 미국의 네. 전략은 완전 망한 거 아닌가. 예를 들면 남수단 같은 나라가 NPT에 탈퇴하는 거는 남수단도 핵 보유국이거든요. 상관없어 그게. 아까 뭐 인도, 파키스탄 이런 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란이 거기 탈퇴해버리면은 아예 제어가 그렇죠. 남수단이 제어 안 되는 거랑 이란이 제어 안 되는 거랑 완전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쨌건 약간 골치 아프겠어요. 미국 입장에서도. 네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고강도 공격으로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매개로 해서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약간 무리하게 공격을 감행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약간 말려 들어간 케이스. 말려 들어간 건가? 그렇죠. 그러다가 어쨌거나 그 폭격기를 이용해서 벙커버스터 공격까지 하게 됐고.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로 휴전이 온전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란이 받은 물리적 피해는 막대하긴 하거든요. 근데 전략적으로는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패배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제 그 폭격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고. 첫 번째는. 그리고 결국 이제 단기에 이란을 좀 굴복시키려고 했던 전략이 실패했던 거죠. 단기전으로는 이거 안 된다. 이란이랑 전쟁하려면은 장기전을 각오해야 된다. 이게 확인이 됐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입장에서는 중동에서의 장기전은 되게 좋은 경험이 없습니다. 좋은 기억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게 30년 전에 했던 걸프전이었던 거고, 그 이후에 뭐 아프간, 뭐 리비아, 이라크 이런 데서 했던 전쟁은 공식적으로 승리라고 할 수 있나요? 승리긴 승리인데 아니죠. 패배죠. 패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재미를 못 봤어요.
이번도 사실상 패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국이 개입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개입을 하면 장기전에 갈 수 있는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입을 망설였던 거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좀 발생했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란에 비해서 인구 밀집도가 높고 면적이 좁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리고 부동산 자산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피해가 이란에 비해서 높은 거예요. 경제적 피해라든지. 그렇구나. 특히 뭐 지금 일주일 만에 33,000건의 소송이 접수됐다고 해요. 와. 그 집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그리고 이제 파괴된 건물을 이제 재건할 인력도 부족한 상태고요. 이런 게 이제 장기화될 경우에,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정권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이제 여론이 악화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벙커버스터 공격으로도 이란의 항복 선언을 받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한 수준의 이제 내상을 입게 된 사례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관가되고 있는 게 아까 뭐 잠깐 뭐 언급되기도 했는데 이번 벙커버스터 공격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입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핵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질적으로 보면은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미국이 핵포탄을 투여한 거랑 이제 피해는 다르지만은 본질적으로 성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핵성 전쟁을 개시한 것이고 이거는 이제 80년 만에 핵 공격이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아, 내가 포탄을 그쵸. 쏴서 핵시설에 뿐만 아니라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 만약 재앙적인 결과가 초래된다고 했을 때 시설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졌을 거고 방사선 유출 그치. 사태가 어마어마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핵시설로 간주할 수 있다. 뭐 미국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에서도 핵시설을 공격했잖아요. 네. 뭐 그런 사례도 그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계사적 흐름으로 보면 좀 굉장히 우려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른바 2차 대전 체제라는 게 전반기가 이제 냉전이라고 하잖아요. 소련과 미국과 소련의 경쟁으로 인해서 팽창하지만 별일이 벌어지지 않는. 네. 뭔가 있지만 경쟁만 하지만 사실은 뭔가 없는 굉장히 안정된 상태로 가다가 91년에 소련이 망하죠. 네. 그리고 곧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걸프전이 벌어집니다. 사막의 폭풍이라고. 이라크를 쓸어버리죠, 미국이. 그러면서 완벽한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동원된 게 CNN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라크를 초토화시키는 과정을 생중계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마어마해. 그리고 10년을 삽니다. 그리고 미국 본토에 적에 떨어지죠. 항공기가. 그게 9.11 테러고. 이때부터 미국이 이거 뭐지? 해서 중동을 완전히 휩쓸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공격들을 막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대장이야. 아무도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자, 다 내 말 들어. 막 쿠데타 일으키고 이래도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러다가 이때 이걸 맞고 나서 이게 약 한 20년 동안 미국이 수렁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라크를 막 해집고 다니고 아프가니스탄을 해집고 다니고 결국에 아프가니스탄에서 2021년에 철군을 합니다. 네. 철군을 함과 동시에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전 세계가 무엇으로, 그러니까 이때 미국이 힘이 제일 세지만 의혹 가지고 다 치고 다니거든요. 너네 대량살상 무기 있지. 없었잖아. 없었잖아요. 너네 이거 준비하고 있지.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거 가지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다 본 거죠. 미국이 저러고 다니네. 저러고 다니네. 딱 미국이 철군하자마자 러시아가 너네 나토 가입하잖아. 우리가 공격하려고 하는 거지. 너네 우리 공격하려는 준비하는 거잖아. 쳐버린 거잖아요. 왜 미국이 했던 거 우리 보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이 세계로, 이 상태로 세계가 접어들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미국도 또 똑같은 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쟤네 핵무기 만들 거예요. 협상하면 돼 하다가
거기야? 거길 내가 때려주지. 를 해버린 거거든요. 진짜 의혹 이스라엘은 가지고. 20년 전부터 얘기를 계속 똑같이 하고 있었어. 쟤네 좀 있으면 만들어요. 이거를. 좀 있으면 1, 2년 안에 20년. 만든다는 얘기를 20년 동안 하고 있어. 근데 지금 그걸 빌미로 공격을 한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더 이상 단일 패권이 아닌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한 지역에서의 세력 균형자로 가겠다. 그러니까 여기라도 지켜야 한다. 이런 것이고, 러시아도 안 건드리잖아요. 지금 건드리면 서로 붙어야 될 것 같으니까. 자, 그럼 여기 우리가 먹고, 거기 니네가, 이란이랑 우리랑 그거 돼 있긴 한데, 요청을 안 해. 이란에서. 예, 뭐 이러고 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건드린 거죠. 그러면 강대국들이 이 시그널을 서로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 의혹을 가지고 어딘가를 공격할 수 있다는 명분들이 축적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게 2차 대전이 벌어지는 줄기하고 비슷합니다. 1, 2차 대전.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초대국 제국주의가 스페인과 여기까지 가면 좀 복잡한데 어쨌든 그런 어떤 역사적인 맥락으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전 세계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그걸 할 거냐. 예를 들면 여기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내 패권을 이제 군사력을 통한 영내 패권을 노리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그러잖아요. 러시아가 그쪽 패권을 더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고 그럼 중국도 그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모르지만 적어도 의혹을 가지고 직접 공격을 하는 시대로 즉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것은 상수가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이죠. 만약에 안 그랬으면 미국이 이것을 협상으로 끝낼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준동이었던 것이고 여전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으로 남았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란 침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강대국들은 다 니네가 하는 거 우리가 왜 못한다는 거야가 되는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는 됩니다. 일단 협상은 끝나가는 것 같긴 하지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전 세계는 약간 이상하진 않은 것 같다. 지금 막 그 이란 침공하고 나서 SNS에서 다 3차 세계대전 막 이런 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그런 맥락에 있기 때문에 그 그래요. 불안이 정말 극도로 이제 올라왔다가 네, 명분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거고 여기서 이제 뭐 아마 이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했겠죠. 북한 보면서 쟤네 만들 때 우리도 만들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겠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한반도도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는 단계. 왜냐하면 그 모든 깡패 국가들이 다 주변에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는 문득 이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의 선택하고 약간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서 한국도 여러 가지 저는 적극적인 논의들이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아니라 적극적인 논의들과 고민들이 창발적으로 제출돼야 되는 시기로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좀 위험한 얘기긴 하지만 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얘기는 좀 위험한 얘기라서 함부로 하진 않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열어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한국도 내몰리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쵸. 그리고 한국은 의외로 굉장히 군사력이 강한 군사 강국이기도 합니다. 네. 돈을 여기다 너무 많이 때려박아 놓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황급히 지금 시간이 너무 우리 오버돼가지고요. 어떻게 저기 한마디도 안 하신 이 두 분은 할 말이 없으신가요? 조한무 기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이거 벙커를 못 질문은 제가 했는데 뚫었는지 못 뚫었는지 뭐 명확하진 않지만 못 뚫었다 그러면 그 못 뚫은 건가요? 안 뚫은 건가요? 안 들은 거지. 안 뜨는 거다. 더 쏘면 되잖아요. 나도 그게 궁금해. 타결을 하지 못할 정도의 타결을 가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계산해 줬잖아요. 12발, 셋, 3 나누기 3하면 4. 그러니까 뚫어봐야 40m. 그럼 안 뚫은 거죠. 아니 근데 이란이 미리 뺐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려진 지역 말고 다른 데에 시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동안 사찰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럴 그러니까 가능성이 뺐을 수도 높아요.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의도잖아요. 미국이 딱 그만큼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대부분 뚫릴 만큼만. 50m 이하라고
알고 있는데 깊은 건 100m, 70m, 50m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충 계산해봐도 40m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40m까지 뚫었겠어요? 아마 그것보다는 더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본다면 벙커버스터를 썼을 뿐이지 이것을 진짜 뽀개가지고 이 주변을 정말 우라늄으로 도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그런 건 아니었고. 안 했겠죠. 근데 그 정도만 하면 이란이 어떤 뭐 항복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예상과 달랐던 건가요? 항복을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란은 전쟁한 의사를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요. 우리는 전쟁을 원해라. 우리 공격하지 마. 공격 안 하면 우리도 안 할게. 근데 계속 쏘네? 우리도 쏠 거야. 항공기가 계속 와? 그럼 초음속 미사일로 니네 본토 타격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타격을 한 거고. 미국이 이제 미국한테도 오케이 협상한다니까 협상하자. 근데 또 폭격을 했네. 아 씨발 그만 좀 하라니까. 지금 이란은 사실 이런 상태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반미 국가고 뭐 이건 다 알겠지만 이번 전쟁 관련해서 전쟁 의사를 밝힌 적은 없어요. 공격을 하면 우리는 응징을 하겠다는 얘기는 계속 하죠. 근데 우리가 무슨 저들을 쓸어버렸다거나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에 있는 핵시설을 다 찾아내가지고 다 박살내버리겠다라거나 미국 본토를 까버리겠다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죠. 그렇군요. 잘 대답이 되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의 그 속내까지 좀 같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시사콜콜 2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